2020년도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는 거 인류의 지정수량이니까 각각 염수산 염류 50kg, 중크롬산 염류 1000kg, 질산 염류 300kg, 요오드산 염류 300, 무기과산화물 50kg이 되겠습니다. 자, 무화과염, 요구질, 중과 5, 3, 1000으로 암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인하점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수용성 물질. 일단 인하점이 21에서 70도씨라는 건 이석유류를 얘기하죠. 자, 이석유류를 얘기하는데 페레핀류는 동식물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글리세린은 삼석유류고 포름산은 이석유류, 아세트산 이석유류, 니트로벤젠 삼석유류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답이 포름산과 아세트산이 맞습니다. 이석유류 그리고 포름산, 아세트산 둘 다 2000 아포 히로 암기했을 때 수용성인 2000리터 물질이므로 아세트산, 포름산이 맞습니다. 3번 지정수량이 알맞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아닐린은 삼석유류의 비수용성 물질이므로 2000리터가 되고요. 실린더유는 사석유류니까 4, 6, 윤기실에서 6000리터가 됩니다. 피리딘은 400리터, 일석유류 수용성이라서 사시아피 400리터고요. 산화프로필렌 특수인화물 50리터, 아마인유 동식물유류니까 10,000리터입니다. 맞게 나열된 것은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과산화벤조일의 구조식을 나타내시오. 보통의 구조식은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이 많이 나오지만 과산화벤조일도 구조식을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 강의에서부터. 과산화벤조일이 C가 6개, H가 5개, C5가 되면서 2개가 붙고 O2가 되는 건데 C가 6개 있다는 게 벤젠고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젠 육각형의 동그라미를 그려서 벤젠을 표현해주고 거기에다가 C5를 이렇게 C 짝대기 2개 5로 붙입니다. 이게 2개가 있다는 게 괄호 2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사이를 O 2개로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구조식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분자량을 구하는 거는 화학식을 통해서 각각의 원자량의 합으로 242로 구하면 됩니다. 5번 사료위험물 중에서 요오드포름 반응하는 거 분자량이 58인 거는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에탄올 중에 아세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오드포름 반응 자체가 CH3CO라는 아세틸기를 가진 물질이 수산화 알칼리 요오드와 반응하는 건데요. 아세트알데히드, 메틸에틸 케톤, 아세톤, 에탄올이 대표적인 반응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요오드 포름 반응한다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아세트알데히드, 메틸에틸 케톤, 아세톤, 에탄올이 CH3C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 포름 반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분자량을 구해봤을 때 아세톤이 58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최대한 내가 아는 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내려고 했을 때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세톤이다. 400리터이니까 위험 등급이 2등급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제조 방법을 쓰시오. 이 니트로화 반응되는 거 굉장히 2020년도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트로화 반응, 진한 질산과 황산의 혼산으로 니트로화 반응시켜 제조. 이 문장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 앞에 물질만 바꿨을 때 모두 답이 됩니다. 페놀을 질산과 반응시키면 트리니트로페놀이 되고요. 톨루엔을 질산과 반응시키면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됩니다. 근데 질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황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글리세린의 경우에는 질산이 NO2가 수소 자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글리세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 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자리 대신에 NO2, NO2, NO2 이렇게 들어가서 니트로글리세린의 분자식이 C3H5ONO2가 3개가 되는 겁니다. H 자리에 NO2가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다음 위험물이 물과 반응했을 때 기체의 명칭. 질산나트륨은 인류 위험물입니다.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없음이고요. 과산화 마그네슘은 무기과산화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합니다. 수소와 나트륨은 삼류 위험물이죠. 금속 수소 화합물, 그래서 H랑 H가 만난 H2가 되고요. 칼륨은 금속이니까 금속이 물과 만나서 H가 그대로 H2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과염수산 나트륨은 인류 위험물이라서 반응을 하지 않는 없음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8번 알루미늄 하나 가지고 염산, 연소, 물과의 반응식 세 가지를 냈네요. 염산과 반응했을 때는 AL, HCl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AL이 3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주기율표의 위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3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 미정계수법 해주시면 되고, 알루미늄과 산소가 반응하는 것은 알루미늄이 3 플러스, O가 2 마이너스라서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2, 3 이렇게 생성물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물은 AL과 OH 마이너스가 만나기 때문에 OH가 3개인 AlOH3가 되고 H는 따로 이렇게 나와서 H2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AlCl3, Al2O3, AlOH3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루미늄이 3가 양이온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플러스 미정계수법 틀리지 않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트리에틸알루미늄 화재 시 주수를 하면, 물을 뿌리면 연소 및 폭발의 위험성이 더 증대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기체는 트리에틸알루미늄이 에틸이 3개 있는 거죠. 그리고 AL과 이렇게 만나는데, 이게 물과 반응하면 물이 H랑 OH로 쪼개져서 이 OH가 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을 뒤에다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OH가 AL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 H가 이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C가 2개, H가 5개 있던 것이 6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에탄이 되죠. 발생하는 기체는 에탄입니다. 에탄. 그래서 이 에탄이 연소했을 때의 반응식을 쓰는 거예요. 에탄이 연소했다는 건 산소랑 반응한 거죠. 그래서 생성물은 탄소와 수소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반응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만났을 때 뭐가 발생하는지를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톨루엔과 이氧화탄소, 벤젠의 연소 반응식을 쓰는 것은 다 탄소와 수소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CO2, H2O 나오는 거에 미정계수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넘어갈게요. CS2는 CO2랑 SO2가 생기고 미정계수법을 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실수를 줄이는 게 합격하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연습 많이 하세요. 11번 디에틸에틸을 37g이 모두 기화돼서 2리터가 됐을 때 100도의 온도일 경우 압력은 몇 atm인지. 자, 이런 문제도 처음 보는 문제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디에틸에테르가 모두 기화돼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많이 풀었죠. 근데 질량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V만 구하는 거냐? 사실 P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디에틸에테르가 모두 기화됐다고 했죠. 자, 기화된 거는 화학 반응이 없는 겁니다. 기화는 그냥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이니까 화학 반응이 없는 거라서 이때는 PV는 n분의 WRT를 통해서 이 각각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화학 반응이 없을 때는 이 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P이다 보니까 P는 VM분의 WRT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단위는 리터이니까 리터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에틸에테르 분자식 써주고 분자량 구하고 제시된 질량 쓰고 기체상수 쓰고 100도씨에 273 더해서 각각 대입해주면 이렇게 ATM이라는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화학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과산화칼륨 1몰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반응 시 표준 상태에서 발생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식이 하나 빠졌는데 3이 붙어야 됩니다. K2CO3고요.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 리터로 구하는 건데 PV는 nRT에서 V는 P분의 nRT. P는 1atm이 될 거고 N은 1몰, RT는 이렇게 됩니다. 표준 상태니까 0도씨 1기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K2O2 두 개가 분해돼서 한 개의 O2를 만든다. 2분의 1을 대입하고요. 그래서 11.19가 되겠습니다. 13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소화작용이 일단 질식 소화가 있어요. 근데 왜 두 가지를 쓰라고 했을까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통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있던 기체가 관을 따라서 쭉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이제 기체 상태로 뿌려지게 됩니다. 자, 이 안에서도 기체로 존재를 하지만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냉각이 돼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냉각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줄 톰슨 효과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냉각되면 결국 얼어서 드라이 아이스가 돼요. 근데 이 바깥에서 공기가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기체가 되면서 그 뿌연 연기가 보이는 건데요. 이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가 되는 현상, 이거는 또 냉각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작용 두 가지는 질식작용과 냉각작용이 되겠습니다. 14번 지하탱크 저장소의 설비 기준인데, 이 문제도 처음 출제된 문제,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에 70kPa, 압력 탱크인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그리고 수압 시험은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동시에 실시한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서?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오는 법령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유익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으니까 다른 문제를 더 잘 맞추는 걸로 하고,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는 지하에 탱크를 넣었을 때 뭐 간격이라던가 두께, 여기 지면까지 높이, 이런 숫자들 있죠.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과산화수소와 히드라진. 히드라진과 만나는 육류위험물은 과산화수소를 얘기하는 거고,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고체가연물의 연소 형태에 대한 물음인데요. 고체의 연소 형태는 4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이때 유황의 연소 형태는 증발 연소에 해당합니다. 자, 유황뿐만 아니라 나프탈렌, 파라핀은 양초를 만드는 원료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증발 연소하는 위험물에 해당하고요. 액체의 경우 사료 위험물도 증발 연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증발 연소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표면 연소는 뭐가 연소해야 되는지, 분해 연소는 어떤 가연물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7번 분말소화약제 1차 열분해 반응식입니다. 인산암모늄은 3종 분말소화약제고, 탄산수소 칼륨은 2종 분말소화약제죠. 3종 분말소화약제는 이렇게 1차 거친 후에 2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H3PO4가 오르소인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HPO3가 메타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명칭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산수소 칼륨은 바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E가 붙으면서 이렇게 E까지 써주셔야 된다는 거 빠뜨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18번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이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 그러니까 4, 2, 3, 5, 2, 4, 6 하나를 보면 이류 위험물이 사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고, 이류 위험물이 오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으니까 1, 2, 3, 4, 5, 6 중에서 사류, 오류, 이류는 되고 1류, 3류, 6류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차근차근 생각해 가면서 빠뜨리고 쓰시지 않도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9번에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 위험물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위험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법령에서. 그리고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위험물에서 나오는 수량은 지정수량이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빈칸을 낼 수도 있겠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이 시험 범위가 NCS로 바뀌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NCS라는 그 교재 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시험 범위가 NCS로 바뀌면서 이런 희한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번에 탱크의 용량 구하는 거, 탱크 4종류의 부피 구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적을 구할 때 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탱크에 이제 공간 용적을 주고, 뭐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용량이라고 하면 공간 용적을 비운 만큼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공간 용적이 나오게 되면 여기 끝에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비율이 뭐 100분의 5다. 이거를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 지금 공간 용적 들어가는 문제가 최근에 좀 안 나왔는데, 공간 용적이 추가되면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비율 들어가는 거. 필기 문제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좀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